안녕하세요, 영집입니다. 오늘은 회원 요청 리뷰로 64 오디오의 포르테 블랑을 대여해 주셨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3,699달러, 무려 549만원입니다. 정말 놀랍죠? 64 오디오의 포르테 블랑 이어폰이 549만원, MSRP로 3,699달러이고 그러면은 RTX 4090을 2대를 사고도 남는 가격입니다. 과연 끝판왕급 이어폰 사운드는 어떨까요? 64 오디오는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인데 이 64 오디오 홈페이지에도 언제 설립했는지 이런 정보는 없더라고요. 1964년에 만든 건가 싶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기에 열심히 뒤져서 찾았습니다. 바로 링크드인에서 창립자인 비탈리 벨로노주코의 정보로 찾았습니다. 2010년 와이프와 함께 1964 Years를 설립하고 2015년에 64 오디오로 사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1964 Years는 Ultimate Years 이름과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왜 1964 1964일까요? 창립자가 그런데요, 1964년은 락 음악의 절정기로 64년이 최고의 음악이 탄생했다라고 생각한다네요. 그래서 64가 들어가는군요. 64 오디오는 신생 브랜드지만 신생 브랜드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기술이 있어야 하죠. 64 오디오의 기술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TI입니다. 튜브리스 In-Ear Audio의 약자예요. 그런데 이 TIA 방식이 제가 볼 땐 64 오디오의 가격을 높이는 1등 공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BA 드라이버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튜브를 이용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용하는 걸까요? 바로 관리가 편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만들면 효율이 좋고 튜닝하기에도 쉽거든요. 그렇다면 이 BA 드라이버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BA 드라이버는 원래는 보청기를 위해 만들어진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위해서 작게 개발이 된 거죠. 이 사이즈는 작지만 소리는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이나믹처럼 넓은 대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전달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속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BA 드라이버의 단면도인데 여기 U자 모양이 있죠. 이거를 아마추어라고 부르는 부품이고 이건 자석이고 여기에 코일이 있어요. 아마추어는 자석에 연결되어 있어서 극성을 띄고 있는 상태에서 코일에 전기 신호가 들어가면 위아래로 진동을 하게 되죠. 그 힘을 여기 로드라고 부르는 막대기를 통해 진동판을 함께 움직입니다. 이때 여기 아마추어하고 로드, 진동판까지 모두 금속으로 만들어요. 이 부품들을 금속으로 만들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만드는데 귀에 인이어 이어폰을 착용하면 귀 내부의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얇은 비닐이 잘 움직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큰 힘이 들어오면 잘 움직일 수 있죠. 이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건 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금속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 조그만한 힘으로도 잘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렇게 진동판 앞으로 소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통해서 거기다 관을 달아서 관을 통해서 내보내는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64 오디오는 보청기가 아닌 이어폰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 뚜껑을 없애고 진동판 방향으로 소리를 내보내면 왜곡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TIA 기술입니다. 즉 튜브리스가 된 것이죠. 이렇게 만들면 공진이나 왜곡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BA 드라이버에 튜브 달고 댐퍼라고 하는 걸로 튜닝을 하면 공진도 줄이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튜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TIA는 여기 진동판 앞쪽에 넓은 부분에 댐퍼를 붙이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튜닝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이 드라이버로만 튜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드라이버만 가지고 튜닝을 한다는 것이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쉽지 않은 작업인데 그 방법을 선택했고, 그래서 64 오디오가 가격이 높아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에이펙스 기술입니다. 커스텀 이어폰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압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커스텀은 쉘을 만들고 구멍을 만들지 않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 귀 안쪽이 밀폐가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구멍을 뚫으면 극저음이 빠지고 소리 밸런스가 무너지죠. 그래서 에어 프레셔 익스체인지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하우징에 이렇게 큰 원형 나사가 있죠. 여기를 통해 공기가 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단계별로 만들어서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dB, 마이너스 15dB, 마이너스 20dB, 마이너스 26dB. 이 수치가 낮을수록 차단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이 없는 포르테 시리즈는 M20 수준의 에이펙스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3D 핏 기술, 쉘을 3D 프린터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딱히 설명해 드릴 내용이 없네요. 네 번째가 LID, 리드 기술입니다. 리니어 임피던스 디자인의 약자인데, 보통 여러가지 드라이버를 연결하면 임피던스 변화가 클 수 있거든요. 임피던스 변화가 크면 저항으로 튜닝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임피던스 변화가 크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튜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임피던스 변화가 크면 위상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64 오디오는 튜닝할 때 제대로 튜닝한다고 볼 수 있죠. 참고로 블랑의 임피던스 그래프입니다. 4개의 드라이버를 사용했는데 이 정도면 변화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포르테 블랑의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블랑은 구조가 독특하죠. 고음에 티아 드라이버 1개, 중고음에 BA 드라이버 1개, 중음에 티아 드라이버 1개. 그런데 이 티아 드라이버가 가장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저음용으로 다이나믹 드라이버 1개를 달아놨어요. 공간을 상당히 넓게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블랑은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이어팁을 제공하는데, 블랑을 착용하는데 착용감이 평범하진 않았어요. 제가 보통 중팁을 쓰는데 중팁은 다 흘러나와서 대팁을 껴야지 안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스핀핏으로 착용하고 연결해서 들었는데 일단은 감도가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이렇게 볼륨을 잘 먹는 이어폰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예요. 편하게 맥북 프로로 연결하고 들어봤는데 두세 칸만 올려도 볼륨이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보통 다른 멀티 BA를 탑재한 제품들은 출력이 딸리면 답답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맥북 프로가 출력이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소리를 내주는 이어폰은 블랑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는 느낌은 고음 강조가 강하게 느껴진다. 이 저음과 극저음도 분명하게 잘 살아있어서 확실히 BA 느낌이 강하게 나는 이어폰인데, 이 고음 강조로 인해서 볼륨을 더 올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팁들도 적용해서 들어봤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고음 강조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베이어 헤드폰들은 문제없이 잘 쓰는데 블랑은 조금 고음 거칠기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측정을 해봤어요. 자, 이건 로우 데이터고요. 인이어 타겟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데이터 상으로 본다면은 중저음의 강조가 있어서 고음의 강조는 별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신기하게 볼륨을 조금만 올리면 자극적이라 듣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볼륨이 작으면 공간감도 좁아지면서 그냥 해상도가 좋은 평범한 이어폰이 되는데, 볼륨을 높이면 저음이 살면서 소리가 웅장해지고 공간감도 넓어져서 이거는 확실한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음이 자극적이에요. 그나마 제공되는 홈팁을 끼면은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이것도 저는 편하게 볼륨을 올리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TR을 사용해서 그런 것인지 그래프는 깔끔하고 예쁜데 볼륨을 올리면은 이 고음 자극이 오래 듣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팁별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스핀핏은 여기 악기 지차름 대역이 높죠. 보통 일반 드라이버는 여기 중저음으로 마스킹이 되어서 편하게 들릴 텐데, 블랑은 마스킹이란 것이 전혀 없어요. 중저음 소리는 중저음 소리일 뿐 고음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고음도 중저음과 상관없이 존재감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차이가 자극으로 느껴질 수도 있나봐요. 그래서 짧은 실리콘 팁을 적용해보니까 여기 고음의 공진 피크가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역이 조금 내려갔죠. 그래도 자극이 좀 느껴집니다. 기본 폼 팁은 어떨까요? 고음의 공진이 없어지면서 상당히 평평해졌죠.
기본 팁 중에서는 가장 낮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아리님이 추천해주신 제나이저 폼 팁을 적용해봤습니다. 일단 제나이저 폼 팁은 내부에 우레탄 폼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기에 이렇게 오링을 껴주면 더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나이저 폼 팁을 착용하면 오히려 기본 폼 팁보다 초고음이 조금 더 나오는 결과인데, 저는 고음의 자극이 확실히 줄어들어서 볼륨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나이저 폼 팁 조합으로 착용을 하고 볼륨을 높여도 고음의 자극이 줄어드니까 볼륨을 많이 높여봤어요. 그러면은 콘서트 홀이 됩니다. 이거 좋네요. 진짜 끝판왕 사운드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데, 대신에 이 사운드를 찾기까지 기본 팁으로는 안 되었던 것이 문제긴 했어요. 하지만 이 64 오디오의 개발자는 아마 맞았으니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특이하게 고음이 상당히 자극적으로 들렸는데, 그래도 제나이저 폼 팁이 신의 한 수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데이터를 보면 중저음 레벨이 이렇게 높은데 오히려 밸런스는 좋게 느껴집니다. 이게 왜 그런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다이나믹 드라이버나 BA 드라이버하고 해상력의 수준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스텝으로 측정한 데이터예요. 이 측정은 하나의 주파수를 점으로 찍어서 측정을 하고 여러 주파수를 선으로 연결을 한 것이죠. 이때 하나의 주파수를 FFT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측정할 때 FFT 해상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범위가 넓게 나오기도 하고 좁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좁게 나오는 것은 해상도를 높였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이나 일반 BA 드라이버는 해상도가 조금 낮아서 이렇게 뭉툭하게 옆 소리까지 조금 넓게 소리를 만든다면, 이 TIA 드라이버는 해상도 높은 FFT처럼 뾰족하게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높아도 그 포인트만 딱 재생을 하는 것이라서 주변 소리에 대한 마스킹이 없어서 이 레벨이 높아도 밸런스가 좋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일반적인 드라이버의 데이터처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TI 드라이버끼리만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이제 고음이 조금 자극적이라서 그래도 드라이버에 필터 하나만 적용하면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 블랑은 뭔가 너무 생소리예요. 생소리. 진짜 친절하진 않아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저희가 측정한 레벨이 500Hz 기준 94dB거든요. 이 블랑은 고작 16mV로 측정을 했습니다. 16mV에서 94dB 레벨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스펙이 1kHz 1mW에서 114dB이라고 합니다. 15ohm이면 1mW가 100mV로 입력하면 되거든요. 100mV로 측정해보니까 1kHz 기준 104dB이 나왔습니다. 10dB이나 났네요. 그런데 여기 1kHz의 dB 있어서 그렇지 일단 전체 레벨은 다른 제품에 비해 높은 편은 맞아요. 보통 이어폰 단자가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에 저임피던스로 연결할 경우 보통 한 400mV 정도 출력 전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25% 볼륨으로도 1mW가 된다는 얘기예요. 25%면은 한 3-4칸 정도 볼륨 높이면은 이 정도 레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발표한 스펙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출력 기기에서도 어느 정도 괜찮은 소리가 납니다. 네, 오늘은 64 오디오의 포르테 블랑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설명이 길었는데 64 오디오의 사운드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이런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드라이버가 4개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가? 엔지니어가 보면 비쌀 수밖에 없는 제품인 거죠. 소리도 상당히 놀랍긴 했어요. 제조 단가가 높아져서 판매량이 낮더라도 우리는 소리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볼 수 있는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단점이라면은 커스텀이 베이스라 그런지 노즐이 좀 길어서 오히려 착용감이 조금 독특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기본 팁으로는 고음이 좀 자극적으로 들리는 경향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리뷰할 수 있게 고가의 제품을 대여해주신 문아리님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